원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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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순씨의 서울 이야기 서울 이야기 서울 이야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순씨의 서울이야기 시즌2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셨죠? 효도들 많이 하셨나요? 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저는 잘하려고 해도 안 계십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참 이렇게 소개하고 나니까 영 많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젊으셔서. 네, 정말 그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사실은 젊은데 이렇게 이미 은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세상에서 이렇게 물러나시게 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부모님들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프시죠? 네, 오늘은 바로 그런 젊은 노인분들이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찾아가시고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그러면요. 우선 제가 인사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이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2의 인생을 찾으신 분들이라서 그런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20대 청년 전혀 같지 않으세요? 네, 제가 좀 과장이었나? 네. 우선 자기 소개부터 좀 하시죠. 우리 김은영. 네. 안녕하세요. 저는 33년 동안 서울에서만 초등교육에 재직하다가 2007년도에 명예퇴임을 하고 화가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70세 이전에 또 음악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 청춘합창단에 입단하여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61세 김우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시장님을 TV에서만 보다가 실제 뵈니까 TV에서도 친근하게 보였는데 진짜 친근한 감을 느낍니다. 제 동생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동생으로 만들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우리 여기 청춘합창단의 부단장으로 계시는 김은영님과 사실 제 동갑입니다. 동갑이고 사실 어르신이란 말을 듣기가 굉장히 어색한 그런 사람인데요. 저도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에서 한 30여 년 근무하고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청춘합창단에 입단을 하고 지금은 단장을 맡고 있는 61세 전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심현웅 선생님. 네, 저는 취미로 인터넷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찾다가 2000년도에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배워서 방송 잡기가 된 지 올해 딱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님 취임식 때 아프리카 TV로 제가 방송했다는 건 모르고 계시죠? 그건 몰랐죠. 네. 그래서 시장님 오시기 전에는 제가 서울시 방송을 다 거의 시민잡기로 방송을 했었는데 시장님이 오시고 자리를 다 뺏겼습니다. 요즘은 제가 방송할 자리가 없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졌구나. 사실은 조금 아까 우리 전원당대표 얘기하셨지만 어르신 또는 노인 이런 단어가 사실은 전혀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자꾸 나이를 바뀌시는 바람에 그냥 저는 온라인 나이, 오프라인 나이 그래서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나이는 31세 그리고 오프라인 나이는 61세입니다. 심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뵈니까 세 분이 그러니까 네, 갑자기요? 일부러 한 게 아닌데 우연히 그렇게 됐습니다. 예, 동갑내기. 네, 그래서 세 마리의 용이 오늘 뭉쳐서 시장님과 함께 네, 우리가 잘 모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심현영 선생님은 글쎄 인터넷 방송 잡기라고 하면 사실 아주 젊은 사람들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셨어요? 대단하세요. 근데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우연히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스타크래프트에 한참 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PC방에서 날밤 새면서 젊은 아이들 영어로 그래서 스타를 좀 하다가 이건 도대체 내 나이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연히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하는 것을 봤는데 20대만 시켜주고 40, 50대는 안 시켜주더라고요. 또 치사하게 지들끼리만 한다고 그래서 그걸 어렵게 한 3개월 동안 배워서
2000년 8월 5일부터 이제 정기 방송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그때부터 방송을 하다가 2002년도에 드디어 이제 길거리로 나와서 캠핑카를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방송한 지 네. 10년 됐습니다. 네, 막 제가 쓰시는 용어를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젊으시네요. 네, 날밤을 그렇게 쓰시네요. 네, 또 오늘 이렇게 모신 두 분은 저기 KBS 합창단이었나요? 네, 남자의 자격. 남자 네, 자기에서 청춘 합창단. 그 합창단. 저는 이게 합창단 그러면 뭐 어디죠? 비엔나 네, 혼연 합창단 혼연합창단. 뭐 네. 그런 거 생각하는데요. 우리 이렇게 두 분 하시는 그 남자 자기에서 나오는 거기는 사람들이 많은 감동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두 분은 또 이렇게 합창을 하시게 됐습니까? 네. 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교사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그 주부 가요 열창에 한번 도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예선은 통과했는데 본선에 진출을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제 저희 작은 딸이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우연히 여기 TV에서 공고를 하는 걸 보고 이거 엄마가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흔쾌히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을 네네네. 이렇게 평생 하신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화사하게 네. 원래들 이렇게 돌보려면 네, 또 네. 그러셔야 되잖아요. 네, 네. 또 다재다능하시고 네네. 모든 걸 가르치시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네. 네,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퇴임을 하고 저도 다른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어릴 때부터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배워야 되겠다 해서 그걸 열심히 배우고 했어도 어떤 길이 없더라고요. 막상 사회적으로 아직 그런 쪽 준비가 덜 돼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저도 제 아들이 인터넷에서 그 공고를 보고 저한테 권유를 했어요. 아버지 이거 응모 한번 해보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뭐 그거 응모하겠냐 그랬더니 아버지 실력이면 충분하죠. 아들이 저한테 격려를 해줬어요. 네. 그래? 그럼 한번 넣어봐라. 그랬는데 3,500명이 왔는데 40명 뽑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괜히 넣었다 이거 망신스럽게. 네, 네. 근데 놀랍게도 합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뒤로 제가 방송 활동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고 또 저희가 그 뒤로도 지금 계속 연습하고 방송 끝나고도 활동을 공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그 감동을 해가지고 저희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스타가 되신 거군요. 그래서 많은 공연을 지금 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연히 보니까 진짜 세 분 다 저기 방송인이 되셨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유 있어서요. 아니, 사실 처음 출연하시면 이게 좀 막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네.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하셨지만 사실 은퇴를 딱 이렇게 하고 나면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미리 말하자면 그 시기를 준비하지 않았던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좀 당황하기도 하고 또 막 그 어느 한 울타리 속에 사시다가 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건데 그만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뭐 간단히 얘기는 하셨지만 또 지금 막 은퇴하셔서 뭔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자신의 경험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신다면 한마디 조언을 주신다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열심히 직장생활 했거든요. 새벽에 출근하고 밤늦게 들어오는 그런 생활을 계속 했는데 그 퇴임을 하고 집에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앉아있다 보니까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새소리를 못 듣고 저는 살았습니다. 네. 근데 그 생활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즐거움이 잠깐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니까 일이 없잖아요. 바쁘게 살다가 굉장히 허전해졌어요. 아마 그러다 보면 우울증도 올 수 있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거 이런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아마 지금은 사회에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은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좋은 계기도 될 거고. 네, 그렇죠. 김선님은 그러니까 이제 늘 아이들하고 이렇게 놀으셨잖아요. 네. 완전히 그런
아이들의 소리를 늘 들으시다가 네. 어느 날 이제 출근 안 하시게 딱 됐단 말이에요. 네. 그때 뭔가 충격 같은 게 있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저는 10여 년 전부터 퇴임을 준비해 왔었어요. 와, 대단하시군요. 그래서 네. 이제 뭐라 그럴까, 갑자기 당한 게 아니라 사실 제 인생 설계대로 저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언젠가는 퇴직을 할 거기 때문에 퇴직 후에 인생을 화가로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 49에 제가 홍익대 미술대학을 네. 들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가가 되어서 개인전도 그동안의 사회를 열었고, 네. 이제 좀 더 많은 그림을 그려서 전담 작가로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명예퇴임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저로서는 그런 큰 충격이 아니라 네. 차근차근히 준비해 왔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김호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미 퇴임하기 한 10년 전부터 네. 벌써 네. 그 이후를 어떻게 살까 고민도 하시고 자기만의 세계를 이미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정말 이렇게 뭔가 인생이라는 게 참 인생 자체는 연속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직장에서 딱 은퇴할 경우에 갑자기 당하는 이런 어떤 뭐랄까 당황스러움을 면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하신다는 게 중요하다. 오늘 네. 우리 김 선생님 통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심현영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내가 제2의 인생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생각한 계기가 하나 있었나요? 네, 그 계기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노후는 역시 준비를 해야 하니까. 제가 이제 현역이라고 그러죠. 흔히 말하면 네. 이제 현역에서는 직업이 이제 웹크리에이션 지도과정을 좀 했고, 그다음에 강의도 좀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인터넷에 좀 활용할 수 있는 게 없는가 했더니 이 방송이 마치 딱 체질에 딱 맞는 걸 발견하셨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 12년 그냥 취미 삼아서 그냥 낚시꾼 마음으로 이 인터넷 방송 잡기를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시니어들에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소일거리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것도 비즈니스를 제2의 창업을 하려고 준비하지 말고 자기가 정말 못했던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보면서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감히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시니어 창업 무슨 뭐 이런 쪽에 자꾸 기웃다 보면 결국은 크게 상처도만 입으니까 오히려 편하게 그래서 이런 시니어 비즈프로자 같은 곳에 다양한 그 활동들을 직접 참여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자꾸 겉으로 그냥 이건 아닐 거야 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자꾸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시간 동안에 지금 보니까 뭐 계속 막 이 채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제가 소개를 드리겠는데요. SHINU-U, 그러니까 신유 이런 분이신데요.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저번 방송 인증 마팔은 안 해주셨는데 오늘 방송도 꼭 보고 인증 마팔 성공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이거 시청을 한 분들에게는 그 트위터에 이렇게 마팔을 해주겠다고 했더니 아마 이분 지난번에 제가 안 해드린 것 같아요. 네, 오늘 꼭 해드릴게요. 네, 또 재즈 FM-SEO 아마 서라는 성을 가지신 분 같습니다. 이분은 점심 먹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하면서 대기 중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애청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MALISS. 네, 이분은 잘 보겠습니다. 지금 면접 보고 돌아왔어요. 내일이 발표인데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이분은 뭐 시험 보고 와서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SARHN 호스트, 샨 호스트라고 하는 분은요, 서울군 강남읍 역삼리 이장님 같소. 야, 이거 정말 이 장명을 잘하시네요. 우리가 지금 역삼리 이발소가 아니고 네, 동네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fall of라고 하시는 분은요, 요즘 원순 씨 좀 마음에 드는 듯. 하셨나요? 아주 고맙습니다. 네. 잠깐 저거 대화명을 부르실 때요. 대화명은 원래 줄임말을 부르거든요. 이렇게 다 부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왜냐면 제가 12년을 그래서 그래야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근데 대화명 때문에 시간이 많이 잡아버리니까 끝에만 이렇게 불러주는 게 통상 이제 예입니다. 역시 방송계 선배.
지금은 정말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평균 여명이 거의 80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80 사는 거고 건강하면 뭐 100세까지 이제 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명은 많이 연장이 되는데 활동은 옛날에 역시 50대 후반, 뭐 60대 초반이면 다 밀려나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세 분들처럼 정말 제2의 삶을, 제2 인생을 이렇게 찾아가시는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 제가 사실 여기 찾아온 게 여러분들 소개해드려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세 분 선생님들 따라서 사실 수 있도록 격려를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세 분이 평소에 어떻게 사시는지 한번 여러분 영상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신나는 뭐 청계천 광장을 찾아서 오늘 서울의 봄나들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도 이 방송에 출연하신 건 기념입니다. 이게 10년 동안 재방송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5월 13일간에 국제국간에서 네. 캐나다 사랑의 연세가 있으시군요. 어리시군요. 네, 본인 소개. 연세 있는 분들은 걷기도 힘드시고 하신데 저분은 건강하시고 그리고 저보다도 훨씬 낫고 저희 같은 세대가 하기도 어려운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대단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인데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아서 지금이라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시간으로 시청 광장에 나와서 촬영하시고 생방송하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나도 노인들도 좋아하고 젊은 사람들 좋아하고 그거 좋지. 엄청 좋은 거지 그거는. 마음으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죠. 그런 열정이 있는 거 보면 참 좋아요. 뭐나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싶어 하는,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그거 좋죠. 보기가 좋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름답다. 네, 진짜 아름답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이 사실 때로는 뭐 남용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저는 이 세 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그런 어떤 원숙함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있으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뭔가 새롭게 도전하는 어떤 열정도 함께 있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정말 20대 청춘 못지않게 저는 이렇게 활발하게, 아까 왜 젊은이들도 막 대단하다, 뭐 열정적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 그런데 그래도 실제로는 또 활동하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때로는 좀 좌절도 되시고 또 뭔가 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계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일화라 그럴까 이런 게 없으셨나요? 네. 많이 있었죠. 왜냐면 저는 특히나 이제 현장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나이 아까 뭐 굉장히 무거운 걸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요즘 이제 모바일로 이제 간단하게 방송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사실 그걸 들고 나가서 방송을 한다는 게 사실은 대단히 용기를 좀 가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하다 보면 이게 미친 짓도 하다 보면 정말 이제 되듯이, 그래서 이제 가끔 서울 광장도 좀 보여주고 하는 모습들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좀 그 낯가림이 좀 심한 사람이면 좀 힘들긴 하지만 한번 해보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근데 아직은 특히나 이제 뭐 합창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일반 개인이 그냥 들고 나갔을 때 통제가 좀 많아요. 한강에서 방송 함부로 못합니다. 서울광장에서 함부로 방송 못합니다. 왜냐하면 청계천 광장에서 방송 함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와서 제지를 하거든요. 허락을 근데 받으면. 오늘은 이제 얼굴이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포기하고 싶은 그것보다는 제가 이 청춘합창단을 통해서 얻은 게 많은데 제가 아까 저 서두에도 그 음악을 노래를 좋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막연한 꿈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KBS 방송에서 그 열린 음악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자주 봤거든요. 보면서 나도 저 무대에 한번 서면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는 헛된 꿈을 꿨어요.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회사 다니면서.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제가 그 무대에 서 있는 겁니다. 청춘합창단을 통해서 그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가 열린음악회 출연을 하게 됐어요. 제가 정말 막연하게 꾸었지만 그래도 제 생각 속에 아 진짜 음악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저는 지금도 가끔 집에서 요즘은 다 방송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틀어서 봅니다. 아, 내가 열린음악회에서 제가 베이스 파트인데 거기서 솔로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지만 막연한였지만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꿈이 나한테 현실로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저한테는 행운이었지만 누구한테나 도전하면은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을 저희들 두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제 젊은이들이 와서 이렇게 뭐 사인해달라는 사인하는 문구가 세상은 꿈꾸는 사람이 것입니다. 네, 이렇게 써드리거든요. 정말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 선생님 진짜 꿈꾸니까 어느 날 보니까 현실이 돼 있더라.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네요. 제가 동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현님. 저는 이제 작년에 그 합창단을 하다가요. 이제 거의 본선 9월 막바지가 됐을 때는 아침부터 하루 종일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다들 힘들고 부대끼잖아요. 막 머리가 어지럽고 이런데 중간에 약간 쉬는 시간에 제가 실수를 해갖고 그 무대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갈비뼈를 두 개가 부러졌었어요. 그래가지고 119에 실려서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도저히 이 상태로는 그 마지막 본선에 못 나간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 진통제를 많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나가서 본선 무대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휠체어 탄 그 본선이 저에게 더 의미가 있어요. 네, 정말 그러네요. 그거 웬만하면 무기하고 말 텐데 이게 그러니까 감성이라 그럴까, 열정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있으셨군요. 그 제가 이렇게 미국의 왜 여배우 유명한 제인 폰다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참 많은 혁명이 있었다. 근데 가장 큰 혁명은 장수혁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래 살게 됐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정말 중년기 또 그 노년기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마 그 제인 폰다도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세 분이 드릴 겁니다. 진짜 청춘. 저는 우리가 청춘이라고 하는 사실 20대, 30대, 40대, 50대는 아직 뭘 잘 모르거나 아니면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 잘 못하고 사는 경우 많잖아요. 아까 다 각자 꿈이 있으셨던 것처럼. 그런데 비로소 이제 은퇴하신 이후에 그걸 이렇게 추구하시게 됐는데요. 정말 이런 진짜 청춘을 보내시게 되는 그 비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선 그 기존 그 소위 현역에서 생활했던 그 틀에서 시니어로 넘어왔을 때
가장 빨리 버려야 하는 것이 그때 그 환경을 빨리 버리는 게 좋거든요. 근데 사실 그 울타리에서 계속 이어지는 제2박을 계속 시작하시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시니어 피지 프라자가 현역 때는 사실 잘 못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냥 나이 들었을 때 바로 이런 공간에 나와서 새로운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나면서 이런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시면서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가장 친한 친구를 멀리해라. 그리고 새로운 종족을 만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네. 안 그러면 똑같이 그렇죠. 왜냐면 그냥 결국은 그 사람들과 다시 거의 비슷한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네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 굉장한 경쟁 속에서 살아왔거든요. 또 가정도 이루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리고 성공하셨잖아요. 승진 금융기관에 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한 운이 좋은 사람이고요. 그 대신 열심히 살고 또 경쟁 속에서 살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경쟁을 내려놓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바꾸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가 상대방을 이긴다든지 돈을 더 벌어야 된다 이런 그런 개념을 좀 바꾸고 좀 내려놓을 건데 내려놓고 보면은 경쟁 없는 사회가 지금부터 저희한테 있을 것 같거든요. 청춘합창단이 누구 경쟁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화음을 맞춰야 되고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경쟁을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세계에 들어가면 아마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혜가 이제 나와서 그때부터 좀 행복하지 않을까. 과거에는 너무 경쟁하고 살아온 시기였기 때문에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 선생님 말씀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직장 생활을 대부분 한다고 보면 그 일은 사실 막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 하니까 사실 자신을 돌아보거나 그러기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게 끝나고 나서는 뭔가 그것도 큰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큰 전환입니다. 네. 사고의 전환이죠. 정말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네. 네, 저는 같은 이제 여자 입장으로서 또 남자분들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이제 보통 아직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됐다고는 하지만은 여자들은 우선 남편, 자식 위주로 생활을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이가 들고 나면은 정말 남는 거는 이 쇠약해진 몸밖에 남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갱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에게 투자를 했어요. 젊을 때부터.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젊은 어머니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제가 재작년에 줄에도 한번 섰어요. 그 줄에서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여자는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자기에게 대해서 투자를 해야만 그 10% 정도라도 투자를 해야만 나중에 건강한 사회가 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식을 사랑하는 거고 남편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건강함을 낳게 되고 건강한 또 생각에서 건강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과 남편에게 다 100% 올인을 하지 말고 10% 정도는 나를 위해서 뭐든지 투자를 해놓으면 그것이 다 저축이 되어서 나중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정말 오늘 제가 비결 하나씩 말씀해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대단한 비결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게 아주 뒤에 많이 남아 있는데 그죠? 그걸 다 써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10% 정도는 준비하라는 말씀. 또 아까 과거의 인생이 이렇게 뭐랄까요 경쟁의 시대였다면 좀 이런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말씀 드리셨고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그 사이에도 계속 인터넷에서 들어온 의견들이 있는데요. JT 고모노 37이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생방송 원순 씨의 진짜 청춘을 만나다. 투친 분들에게 강추. 이거 진작에 주시지. 네, 지금 다 끝나가는데. 네, 그 다음에 주한이라고 하는 분은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청춘 합창단 팬입니다. 아유, 여기 지금 전웅 단장님, 김우영 부단장님,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요. 이거 나도 하시는
한 소절만 해드려 주셔도 됩니다. 우리 그 사랑이라는 삶이라는 지평선 그거 한번 할까요? 네, 그러죠. 선창하겠습니다. 네. 삶이란 지평선은 끝이 보이는 듯해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끝이 없이 이어지고 여기까지 가까이 할까요? 네. 와, 안고를 안 치네. 아, 너무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 합창도 나중에 좀. 네. 네. 근데 오디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 쿨라이스 80이라는 분은요. 시장님, 저희 엄마 출연하셨어요. 화이팅! 크라이스. 크라이스 저희 큰딸입니다. 네, 큰딸이구나. 큰딸이 시장님 팬입니다. 네, 또. 와. 정말 이런 또 아이들, 자식들의 또 응원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블루 11 스카이라고 하는 분은요. 심현용님, TV 나왔던 분인데, TV 전에 나오셨나봐요. 전국 방방곡곡 개인적으로 인터뷰, 인터넷 방송 하더군요. 네, 와. 이미 뭐 다 오르는 명사들만 제가 아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이렇게 이제 뵙게 됐는데요. 서울시에도 사실 저는 우리 어르신들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제가 사실 그 서울시장 되기 전에 희망제약소라고 하는 민간 단체를 제가 운영했는데 그때 이 행복설계 아카데미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꼭 같은 아까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리 준비를 안 하시니까 이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인생의 후반전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 이렇게 잘 사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장이 됐으니까 더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도 조건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근데 뭐 이렇게 소득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일자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오늘 모신 세 분은 끼는 굉장히 많고 건강도 하시고 또 뭐 사시는 것도 좀 연금도 조금 있으시고 그죠? 그러신데 어떤 삶의 보람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또 그런 어떤 보람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이 그런 일이 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어쨌든 네 오늘 제가 어쨌든 아직 이런 의욕에 찬 시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니어의 정책에 관해서 이런 걸 꼭 해봐라. 저한테 아주 고언이라 그럴까, 제안이라 그럴까 이런 걸 좀 한 번씩만 해주시죠.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시장님이 지금 그 방송 잡기를 해보고 계시잖아요. 네, 저도 이거 새로운 경험입니다. 근데 사실은 시장님이 이렇게 방송을 계속 하리라고는 참 사실은 전혀 기대를 안 했었거든요. 한 번 하고 그만둘 줄 알았어요. 대부분 다 많은 사람들 아마 그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니어 비즈 프로젝트가 작년도 오픈을 하면서 제가 여기에다가 소셜 모바일 방송 아카데미 1기 과정을 제가 여기 사실은 개설을 했습니다. 네. 상담을 통해서. 강사로 그러니까 오셨어요? 아니요. 강사가 아니라 제가 여기 상담을 통해서 여기 이제 인터넷 방송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인터넷 방송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공중파 방송과 틀리다. 인터넷 방송은 그래서 시니어분들이 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이 별도로 있으니까 그걸 좀 해서 제가 작년도 1기를 교육해보고 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소셜미디어와 SNS를 전혀 하지 않은 전혀 컴퓨터를 모르는 분들이 모바일 방송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 시니어들에게는 우선 경험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현장에 나가서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부터 좀 갖춰져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시니어 비즈 프로젝트가 소셜 모바일 방송하기 때문에 제 1기가 처음 탄생한 곳이거든요. 사실 여기 와 있는 분들이 지금 1기생들이 여기 지금 교육 강사를 했던 분들이 했던 분들이라서 시장님이 방송만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 마시고 소셜 모바일 방송 아카데미 과정을 좀 제도화해서 전 시민에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폰 가지고 사실은 사진만 찍는 게 아니라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다면 소위 말하는 재난재해 시에는 소위 말하는 인명 구할 수 있는 라이브 방송 아주 좋은 제안이시네요. 사실 뭐 이게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어떤 경험이나 용기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런 계기를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강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대해보자는 제안이 너무 좋고요. 제가 그거는 바로 실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도 인터넷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하면 애들 불러가지고 좀 해봐라. 그래서 애들이 좀 해주면 아 이렇게 하는 건가. 이거 이메일 보내. 네, 그런 식으로 하고는 금방 할 것 같은데 안 해보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경험을 비춰볼 때는 아마 그런 단체나 교육 과정이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걸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걸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은 아까 소통 공감을 말씀하셨잖아요. 60대 이상들이 이게 굉장히 취약한데 막 그런 걸 통해서 어느 정도 막 익숙해지면 그 아래 세대하고도 굉장히 공감이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늘 이제 심영 대표를 만난 뒤로 저도 열심히 좀 배워서 저같이 방송하게 됐습니다. 소통을 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이 벌어지거든요. 젊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젊으셨잖아요. 바로 또 일을. 아니 그래서 여기 이제 60세가 되면 여기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입을 해서 여기서 방송을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도 괜찮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소통이 좋은 도구들이 있는데 네, 못하실 게 없으시죠. 우리 김선님은요? 네, 저는 또 다른 각도에서요. 우리 왜 저기 유럽 여행 가보면은 외국 같은 선진국은 시청을 굉장히 시민들에게 다 개방을 해서 결혼식 같은 걸 하잖아요. 아까 그 쿠라이스 저희 딸이 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데요. 결혼식장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청을 개방해서 우리나라도 우리 박 시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저렴하면서도 품이 있는 그런 결혼식을 저렴하게 퍼블릭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너무 길을 좋은 아이디어고요.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10월이면 신청사가 오픈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지하 1, 2층,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역에서 시청역에서 들어오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요. 이제 시민들의 갤러리로 한 3,000평이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공간으로 쓸 수 있는데 결혼식 좋네요. 저 시장님이 주례도 자주 써. 근데 주례로 모시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그렇습니까? 정신으로 되었고요. 그렇습니까? 나오시고 나서 인터넷 방송은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식도 사실은 인터넷 방송이 가능한데 못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달 결혼식에는 저희 방송 그래요? 하겠습니다. 아유 정말. 혹시 주례는 못 써도 사회는 볼 수 있나? 이제 시간이 정말 많이 됐는데요. 오늘 제가 방금 주신 말씀은 정말 뭐 공개적으로 제가 약속한 거니까 가능하면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이런 인생 후반전을 막 맡고 있는 이런 젊은 후배들에게 한마디씩만 딱 하시죠. 권고랄까? 모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시작하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에서 제가 요즘 방송 제목이 신나는 모험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함께 동순에서 우리 지금 전단장님하고도 이제 전국을 지금 투어할 계획을 지금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소중하고 그래서 저는 무조건 시작해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환경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은 그 달란트가 하나씩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잘하는 거다든지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을 현실에서 어려워서 생각을 못하고 살다 보면 세월이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 아까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생각만 갖고 있어도 아까 제가 열린 음악회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에 늘 생각하셨죠?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놓지 말고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그 꿈을 가지고 가면 정말 우연찮게 이루어지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고 막 진행을 빨리 하라고 생각했고요. 김선생님은 아까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제가 세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원순 씨의 서울 이야기의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냐면 서울은 뭐뭐다. 특히 나에게. 그래서 그 세 글자 서울은 나에게 뭐뭐뭐이다. 좀 써주시죠. 그리고 한번 그러면 다 쓰셨으면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번
예, 아유, 그러면 우리 심현정 선생님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예. 서울은 디지털 공간이다. 제가 석자만 써라 그랬는데 5자 쓰니까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모든 것을 압축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쉽게 그리고 함께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디지털 기기로 인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세계가 바로 이 서울 디지털 세계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아유, 너무 훌륭하십니다. 예, 우리 전 선생님. 저는 동반자라고 표현해봤는데요. 제가 어릴 때 시대를 빼고는 줄곧 서울에서 모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지금 서울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에서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생을 다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서울을 제 영원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와, 너무 멋있습니다. 네. 네. 저는 저 역시 선생님이었지만 서울이 저에게는 선생님이라고 썼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라는 것은 한 발짝 앞서간 사람이 선생님이잖아요. 서울에 있는 모든 공간,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이것이 저의 인생을 합창단으로 이끌어주기도 했고 또 화가로도 이끌어주기도 했고 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저를 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을 이런 일에 동참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아유, 그 선생님, 다 서울이 선생님인데, 네. 제가 여기 시장이니까. 제일 교장 선생님이시네요. 교장 선생님. 네, 아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세요. 네, 엊그제 이제 어버이날이었는데, 사실, 이 카네이션들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부모님들 계시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사실. 제가 달아드릴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는 영원히 언제까지나 계실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여의면 왜 죄인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정말 어제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평소에 정말 살아 계실 때 잘할 걸 이런 후회가 하루 종일 제 마음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서울시의 모든 어르신들이 제 어머니, 아버지십니다. 열심히 잘 모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외치면서 방송을 끝낼 텐데요. 아마 아시죠? 네. 제가 이제 늘 이렇게 외칩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같이 하셔요. 네. 시작. 시민이 시장입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이고, 수고 많으셨습니다.